네, 산업계 재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는 M&A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M&A 소식이었습니다. 이 합병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지속 왜곡을 가져올 정도로 이 두 종목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말이죠. 양사의 주가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합병 추진한 것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M&A 시장에서도 1년 전서부터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왔었고요. 또 주식 시장에서도 아마 주식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그 합병 발표가 됐던 게 아니라 1년 전서부터 시장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던 거거든요. 삼성물산을 어디에 합병할 거냐, 엔지니어링이냐, 중공업이냐, 그 제일모직이냐 해갖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종국의 이제 발표가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는 구도로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 그 배경에는 그간의 그 2013년 말일부터요. 12월서부터 삼성그룹에서 상당히 현란하게 M&A를 갖다 추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뒤에서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런 그 현란하게 그 M&A가 추진됐던 배경에는 삼성그룹의 기존의 그 사업 형태를 갖다가 재편하는 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가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이건희 회장 이후에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만드는데 M&A 기법을 갖다가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하면서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삼성전자의 지분이 0.5% 미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5% 가까이 되고요. 또 삼성생명을 통해 갖고 우회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까지 가게 되면 10%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간의 그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다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골격이 완성된다는 뜻으로다가 지금 M&A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은 말 그대로 그 상사 기능이 상당히 탁월한 회사거든요. 건설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그간에 그 구축했던 사업과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었던 건설 사업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아마 합병 작업이 된 걸로다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제일모직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또 삼성물산, 삼성주의 막 꼬리 물고 있었는데 상당히 단순해지죠. 지금 통합 삼성물산에서 바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제 단순화될 텐데 지금 최근 삼성그룹이 M&A 사업 재편 작업을 상당히 빠르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2013년 이후에 그 어떤 통합이나 M&A 작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에버랜드, 지금 사명은 이제 제일모직이죠. 에버랜드 중심으로다가 M&A가 상당히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지금의 삼성 SDI입니다.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갖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인수하느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다 이런 그 내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션 사업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에다가 지출한 자금이 1조가 넘는 금액이 나갔습니다. 이후에 그 12월 달에 같은 12월 달에 삼성 SDS와 삼성 SNS가 합병이 되고요. 이 삼성 SDS는 지금도 시장에서 상당히 뜨겁게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2월 달에 에버랜드의 급식 사업 부문을 갖다 물적 분할로다가 띄어내게 됩니다. 1월 달에 들어와갖고선 S1, 삼성그룹의 그 경비 회사죠. S1이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에버랜드에다가 지출한 자금이 4,800억입니다. 요거 자체는
서로 불필요한 사업 부분을 떼어가고 현금을 갖다가 그 회사에 집어넣는 구도로다가 M&A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2014년 작년 5월 달에는 금융사업 부분을 갖다 본격적으로 M&A를 하게 됩니다. 삼성증권이 삼성선물을 갖다가 인수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을 갖다가 3,95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6월 달에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이 합병이 되는데요. 이 회사는 나중에 하나그룹에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이제 모토가 되게 됩니다. 7월 달이죠. 7월 달에 삼성 SDI가 제일모직 그걸 갖다가 합병해서 현재 삼성 SDI가 됐고요. 네. 7월 달에 제일모직이 삼성 SDI에서 합병이 되면서 에버랜드의 사명을 갖다가 제일모직으로다가 개칭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삼성에서 뼈아프게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었죠. 예.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갖다가 합병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산 자체가 이번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이죠. 삼성그룹의 4개 회사, 삼성테크인, 종합화학, 탈레스, 토탈 4개를 하나그룹의 1조 9천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불필요하다. 삼성그룹이 경영하기엔 조금 부적격하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 다른 그룹에다가 넘기는 구도였었고요. 5월 달에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 하는 그 발표가 나면서 9월 달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합병 소식이 나오자마자 양사의 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재무구조, 지분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구조에서는 그 삼성물산이 상당히 그 외형이 크거든요. 자산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 8조 원대고요. 삼성물산은 26조 원대입니다. 부채가 제일모직이 3조 원대, 삼성물산이 12조 원대고요. 자본 총계는 제일모직이 4조 7천억대고요. 삼성물산이 13조 5천억대입니다. 요 수치가 아마 언론사에 발표된 거는 좀 수치가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획득한 거는 제일모직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 매출액은 제일모직은 3조 3,127억을 갖다 작년도에 달성을 했었고요. 삼성물산이 19조 1,900억을 갖다가 달성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제일모직이 4,243억, 삼성물산은 3,600억 정도를 갖다가 달성했습니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제일모직이 5월 29일자로다가 계산해서 보니까 25조 9,200억. 상당한 큰 규모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9조 8,417억 정도의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제일모직 말 그대로 이제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전에 에버랜드에 이건희 회장의 자녀 3명의 그 지분을 갖다 상당히 높여놨거든요. 제일모직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재용 외 구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52.24%입니다. 절반이 넘군요. 자사주가 14.09%고요. KCC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18%, 우리 사주조합이 4.09%를 갖고 있습니다. 기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19.4%고요. 이와 반대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 SDA 외 6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13.56%입니다. 상당히 그 제일모직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분 구조가 낮고요. 국민연금 그간에 상당히 많이 지분을 매각을 했었는데 9.98%, 기타 주주가 76.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됐을 때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재용 부회장 외 12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39.92%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사주가 12.7%고요. KCC가 7.19%, 기타 주주가 40.19%를 가짐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상당히 그 확고하게 예. 굳어지는 체제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합병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도 보면은 지금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서 양사에서 이제 임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얘기 네. 나오고요.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1차 회의 갖고 뭐 실무 협상을 갖는다, 이제 실무적인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향후에 이 합병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그 언론에 이제 소개된 건 좀 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회사 합병 작업에 들어갔던 용역비가 40억이 넘습니다. 용역비만요? 용역비만은요. 그래서 합병을 추진하면서 대박을 났던 데는 제일모직과 이재용 회장 외에도 네. 회계법인, 특히 그 삼성 회계법인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다는 예.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합병 비율이 1대 0.35, 약 0.36이죠. 요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한 주를 갖다가 제일모직 합병된 이후에 합병회사의 제일모직 주식으로다가 0.35주로다가 이제 중환해서 바꿔준다는 얘기고요. 합병 작업은 9월 1일 날이 합병 기일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모든 게 종료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성패가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뭔가요? 번째가 임시주총이 있고요. 임시주총이 7월 17일 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 임시주총은 양사 무난히 이제 승인을 받을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8월 6일까지 이제 청구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 한 주당 15만 6,493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만 7,234원이거든요. 요게 요 당시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게 되면 아마 주식 매수 청구권에 의해 갖고 또 한번 결렬이 될 거로다가 네.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 공정위에 지금 서류가 제출된 게 기업 결합 신고서거든요. 요게 27일 날, 5월 27일 날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요게 9월 1일까지 공정위에서 이런 이유에 의해 갖고 합병을 갖다가 거부한 데는 통지가 나오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이 합병 계획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합병이 승인이 돼갖서 무난히 합병이 된다 그러게 되면 이후에는 이건희 회장 체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명실상부 삼성그룹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예. 체제로다가 발돋움하면서 네. 다시 한번 삼성그룹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이후에 뭐 임시주총이야 무난히 넘어가겠지만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기업 결합 심사라는 어떤 성패 이제 요소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